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하필이면 또 사이에 삼성화재 광고가 나와서 네, 그런 거죠. 이건 이거고요. 보험은 그건 삼성화재가 그- 좋습니다. 그럼요. 출동 빠르고 네, 네. 뭐 좋습니다. 저렴한 자연보험 가입을 네. 태아부터 만 30세까지. 어허. 뭐 그건 하여튼 그런 거죠. 네. 네. 자, 그러나 이건 좀 다른 겁니다. 네. 자, 자, 그 요즘 고민하시는 다른 문제는 다른 어떤 게 문제 있습니까? 예. 저는 상법 이사 충실 의무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며칠 전에 국회 5분 발언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 충실 의무라고 하는 거는 회사의 이사가 회사의 이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예.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결정을 하면 안 되고 끼치는 결정을 하면 배임이다 이런 이슈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009년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회사에 손실만 안 끼친다면 특정 주주의 손실을 끼친 거는 이사 충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버렸습니다. 예. 지금은 그 이사의 의무가 예. 회사만 있지 예. 주주는 없잖아요. 없습니다. 예. 근데 이 판결이 사실은 그 삼성하고 관련이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어떻게 관련이 있어요? 그 이재용 승계 문제에서 첫 출발점이 예. 삼성 SDI가 에버랜드 12를 인수를 포기했고 그걸 이재용이 인수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엔 다른 계열사도 좀 포기한 데가 포기했죠. 있었죠. 예. 그 포기한 거 행위가 그 12를 싸게 살 수 있는데 포기했으니까 네. 예. 주주에 영향을 준 게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소송이 붙었던 겁니다. 예. 그거 소송의 최종심 결과가 회사의 이사는 주주가 아닌 회사의 이익에만 충실하면 되는 거지. 예. 이렇게 판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상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근데 그 사건에서는 어. 에버랜드 12가 싸게 나왔는데 포기했으면 회사에 손실을 끼친 거니까 네. 그건 회사에 손실을 끼치면 안 되잖아요, 이사가. 특정 주주는 근데 아니니까. 그걸 누군가는 가져가고 회사에는 그만한 돈이 들어왔으니까요. 판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그게 무슨 말이죠? 에버랜드 네? 입장에서는 네. 아니 그러니까 안 산 사람은 옵션 포기하고 안 산 걸 포기하는 거는 안산 SDI의 이사들은 네. 그건 안산 결정은 잘못한 거라는 또 거 아닌 거 아닌가요? 아닙니까? 근데 그 판결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면제를 받았습니다. 뭐야? 근데 그것 때문에 예. 네.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외의 사례를 볼 때는 예. 이사의 의무는 주주에 대한 의무도 있고 네. 주주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의무를 가져라. 그러니까 대주주한테도 대주주만큼의 의무를 지는 거고 네. 소액주주한테도 소액주주만 의무를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비례적 의무라는 조항을 집어넣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뭐 물적 분할을 했을 때도 일부 주주한테 이익되게 하지 말고 균질하게 대우를 해라. 요 조항이거든요. 예. 사실 이 조항이 개정이 된다면 네. 사실 우리나라 시장 자본시장에서 나온 많은 문제들이 이 조항에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논의도 이번 법사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의미 있죠. 그거는 근데 상법에 이사의 의무 중에 예. 주주에게 비례적, 비례적. 의무를 진다. 그러니까 회사 이사는 회사에만 충실하지 말고 주주한테도 충실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그렇지. 그런데 대주주와 소액주주면 대주주가 가진 지분율만큼, 예. 소액주주가 가지면 소액주주가 가진 지분율만큼 균등하게 대접을 해야지 네. 한쪽을 편을 들어주면 안 된다. 안 된다. 그 조항입니다. 누구나 한 주는 다 똑같이 대우해 줘야 된다. 예. 대주주라고 더 해줘야 된다. 근데 그러면 많은 상장사들은 대주주가 51%가 안 넘으니까 예. 대체로는 소액주주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복무해라라는 법이 예. 될 거고 예. 또 일부 회사는 50% 넘는 회사도 있죠. 그 회사들은 소액주주들은 그냥 죽었다고 복창해라. 아니죠. 그런 얘기. 소액주주가 49%가 있더라도 네. 그 49%에 해당하는 만큼을 보장을 안 하고 예. 이익이 나왔는데 예를 51% 49%인데 이익 배당을 여기 60을 주고 40을 줘버리면 예. 비례적 이익이 아니거든요. 의원님 무슨 취지인지는 무슨- 알겠는데 알죠. 예. 현실적으로는 배당금 나누는 거라면 그게 되는데 어떤 의사결정의 결정이라는 건 문제. 굉장히 정성적인 거잖아요. 예. 근데 그때 그게 비례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것도 법원에 가서 판단을 할 거고요. 판사가 예. 결정하자. 그뿐만 아니라 그 조항이 있음으로 해서 예.
그 의사결정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이걸 했을 때 누구한테 추가적인 이익이 가는 거냐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국회가 국정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가 국정감사가 없으면 자기들이 그냥 했을 겁니다. 국정감사가 있으니까 국회의원들이 잘 모르지만 보고 있을 거야. 보면 설명을 납득을 하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한 번 더 생각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런 행위들이 적어지는 거죠. 그런 개념이 다른 나라 법에도 그렇게 안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만 유독 없습니까? 원래 그 규정은 그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다 비례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인도도 그렇고요. 비례적으로 판단을 안 하면 그거 자체가 이상하게 봤던 건데 네. 바로 2009년 판례가 좀 특이한 판례입니다. 근데 우리 제가 기존의 상법에 그러니까 이거 지금 상법 개정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존의 상법에는 뭔가 하여튼 회사 임원은 회사에 충실해야죠. 예. 회사에 반대되는 행위를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회사에 반대되는 행위 하지 말고 주주에 대해서도 반대되는 행위를 하지 마라. 이게 이제 뭐 미국에도 있는 법이고 많은 나라에 있는 법이라고 들었어요. 미국에만 있는 법이라고 들었어요. 저는. 미국에도만 있는 법인가? 영국도 어떻습니까? 영국, 그러니까 미국, 영국에만 있는 유럽 대부분 없고 뭐 일본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일본은 요즘 그 부분을 GDP를 붙으면 비슷비슷하대요. 일본은 요즘 거래소 상장이나 이런 거에서 그런 걸 명확히 따집니다. 아예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예 상장도 안 시켜줍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어떤 게 옳다 그르다는 상식적으로는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되는 게 옳은 것 같은데 예. 왜 이런 상식적인 게 일부 국가에서만 열심히 하고 다른 나라들은 바보 나라들도 아니고 OECD 국가들인데 왜 안 하지? 그게 오히려 근데 궁금해요. 그 나라 이제 성장의 문화가 좀 있는 건데 그런가요? 예. 사실은 보면 우리도 이제 그 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인데 예. 예전에는 상장이라고 하는 과정을 보면 주주를 모시는 게 아니고요. 예. 자금 조달하는 건 창구에 하나에 불과했죠. 근데 요즘은 우리 소액 투자자나 투자들이 현명해졌기 때문에 야 내가 주주인데 왜 나한테 설명도 안 하니? 네. 내 이익에 대해서 함부로 침해하지 마. 이런 문화가 형성되고 그 문화가 하나의 규정과 법으로 된 겁니다. 사실 미국 월가도 예. 그 수없이 많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규정이 정립이 된 것이죠. 아니 그렇죠. 뭐 회사라는 게 대주주의 것만은 아니고 예. 모두 주주의 것이니까 대주주의 것이기도 하지만 나머지 주주의 것이기도 하니까 그 뭐 저는 그거 자체는 맞는 것 같은데 궁금한 건 그 상법 개정안 얘기는 진짜 한참 그것도 삼성생명법처럼 오래된 얘기인데 늘 안 됐잖아요. 그 이제 상법은 또 법사위 법안이고 예. 법사위가 우리나라 쟁점이 제일 많은 데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예. 근데 이것도 이제 사회가 바뀌면서 바뀌는 건데 최근에 3%도 그렇고 자본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예. 투자들이 있기 때문에 네. 법사위 의원들도 이거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공감되는 공감대가 형성됐죠. 조금 예전에는 있습니까? 따로 놀았잖아요. 의원들도 언더스탠딩 많이 봅니다. 그죠? 네. 서로 영향 주고 받고 있다. 아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분위기 달라졌다. 그것도 개정안을 내놓으셨습니까? 예. 아 그럼 그것도 정무위 거쳐서 그거는 올라갑니까? 법사위에서 바로 올라갑니다. 법사에서 상법이니까요. 올라갑니까? 아 그럼 법사위만 통과하면 되는 건데 이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법사위에서도 이걸 논의해야 된다는 입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번 논의해 보자. 예. 상정은 아직 안 됐고. 아직 안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국회로 가도 이렇게 어려운 것 같아 보니까. 그게 어렵죠.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있으니까. 되니까 생각보다 힘 셉니까? 아니면 생각보다 힘 약합니까? 대식이 어떤 경우에서는 굉장히 영향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국회에서 법안 소위는 기본적으로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답답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측면에 있는 사람들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법이라고 하는 게 생각지 못했던 허점이 생길 수가 있는데 정말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면 엉뚱하지 않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과정입니다. 만장일치가? 예. 만장일치는 진짜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쉬운 말로 10명 중에 한 명만 누구 한 명이 삼성 로비를 단단히 받으면 안 가정입니다.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뭐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근데 이렇습니다. 무슨 법사위에 저희 정무위가 23명이 있는데 예. 누구 한 사람이 작심하고
그 작심한 난 싫어. 그러면 반대를 하면 예. 통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자기가 통과시킬 법도 상대방이 작심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서로 간에 어. 아주 심각하게는 안 합니다. 작심은 쉽게 하는 건 아니다. 쉽게 못하죠. 아. 만약에 그리고 그런 걸 심각하게 주장을 하면 예. 왜 저러지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음. 또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창피해하는 분위기는 있긴 있어요.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네. 또 그거 말고 또 나오신 또 김에. 나오신 김에 한전법 관련해서도 하신 네, 말씀 오늘 있다고. 참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한전이 내년에 이제 회사채 발행 한도를 5배나 6배로 늘리는 예. 법안이 이제 상임위를 통과를 해서 그거 안 늘리면 안 된다면서요. 예, 본회의에서 부결이 돼버렸습니다.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어떻게 되지 그럼? 또. 무슨 법이었는데요? 한전이 채권 발행 한도를 네. 올해보다 그 자기 자본 6배까지 네. 늘릴 수 있는 법안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 한전이 계속 적자가 나지 않습니까? 네. 네. 자금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예. 한전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발행 한도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발행할 수 안 되죠. 없는 예. 그러니까 그걸 늘려주는 법안입니다. 근데 그게 부결됐으면 한전은 앞으로 채권 전기요금 발행. 못 올리면 채권 발행을 은행 더 대출 못- 받아야 되는 겁니까? 은행 대출을 받거나 국가의 차입을 일으켜야죠. 아니면 산업은행이 증자를 해주거나 수출입이 증자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부결됐다는 뜻은 국회 의중은 야 그냥 뭡니까? 그냥 전기요금 올려 그겁니까? 그러면 은행에서 사실은 받아. 은행에서 의원들 받아. 간에 입니까? 그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컨센서스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그 전기료가 너무 싸다. 한전이 적자가 안 나려면 전기료가 지금 유가하고 이런 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예. 적정하게 올라가야 된다. 예. 그렇게 되면 서민과 취약계층은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 힘들어지는 거는 당연히 에너지 바우처 형식으로 보완을 해가 충격을 완화시켜 줘야 된다. 그리고 전기료가 올라야지면 에너지 절약을 한다. 그렇겠죠. 비싸야 안 쓰죠. 이 계획을 제대로 수립을 하라는 게 산자에서도 그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해라. 예. 그리고 언제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여당에서 계속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탈원전 때문에 적자가 난 거고 탈원전으로 정쟁을 낸 겁니다. 계속 고격을 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오늘 본회의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한전이 에너지 값을 올리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국가재정에서 어떻게 할 계획을 정확하게 해야지만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도 여당과 산자부는 그냥 통과되겠지. 통과 안 되면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통과 안 되니까 공격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오늘 표결을 보면 찬성이 81, 기권이 54, 반대가 뭐 60 이랬습니다. 근데 기권이 굉장히 많았고요. 반대 중에도 저쪽 여당에서도 반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국가 경영과 앞으로의 에너지를 어떻게 운영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없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건가요? 그럼 기권은? 저도 기권을 했는데요. 네. 왜 기권을 했냐면 채권 발행해야 되는 이유는 알겠다. 그러나 채권을 발행했을 때 앞으로도 시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예. 한전을 채권을 계속 발행하게 되면 예. 다른 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전을 흑자나 적자를 줄이는 방안을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네. 어떻게 할 거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 이거는 그냥 사상 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부결이 됐고 이게 굉장히 저는 심각하다고 느끼는 게 이렇게 되면 내년에 국가에 차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고 국가에 차입을 하려고 하면 첫 번째 이제 한전의 주요 주주는 산업은행하고 수출입은행이거든요. 예. 여기가 적자가 나면 산업은행의 BISB를 떨어지고요. 수출입은행의 BISB를 떨어집니다. 올해 통과된 법 중에 하나가 자산관리공사의 그 자본금을 3조에서 7조로 늘리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예. 근데 그거 자금 조달을 또 자산관리공사 공사채로 하겠다고 해서 시장이 악화되면 공사채를 하지 않는 조건을 했습니다. 예. 그럼 채권 발행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자금 시장이 이렇게 취약한 상태면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정부의 세입 계획이 감세로 들어와 버리면
맞춰낼 수가 없습니다. 국채를 많이 발행하고 공사채가 나오고 회사채 영향을 주고 내년 자금 시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고 내년 경제 운영에서 가장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자금 운용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 그렇게 중요한 한전의 문제를 예. 여당과 정부가 심각하게 느끼지 않고 예. 아주 편안하게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요. 예. 지금은 감세할 때는 아니고요. 한전 같은 문제가 한전 문제는 앞으로도 생기면 이렇게 당연히 계속, 한전이 적자가 왜 발생을 했고 적자를 줄이려고 하면 전기값을 어떻게 올리면서 올리게 되면 누가 충격을 받으니까 예. 그 충격 받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누가 어떤 비용을 대면서 해 나가겠다는 이런 계획을 해야 되고 국민들의 공개를 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맞대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지금 전기값을 올린다고 하면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는데 전기값을 왜 올려 이러지만 전기값을 올리면서 어떻게 보완을 하고 어떻게 비용 부담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공개를 하면서 토의를 해야 될 자리에서 에너지 문제를 가지고는 계속적으로 원전 안 지어서 문제야 라고 공격만 하고 비난만 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원전 안 지어서 이 모양이 됐어라고 하는 걸 공격하려면 전기요금을 많이 올리는 게 공격하기가 더 좋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다 피부로 느끼게 만들어야 이거 왜 이렇게 전기요금 올랐어라고 하면 뭐 원전 때문에 그렇게 됐대라고 하면 제일 좋은데 지금은 실제로 네.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을 줄인 적은 없고 물론 그 논란이야 뭐 네. 다른 문제지만 그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요금을 안 올렸다는 건 말이 좀 안 되는 경제 것 같은데. 문제는 예. 경제 문제로서 경제적 논리, 시장 원리를 존중하면서 보완하는 장치를 풀어야 되는데 예. 이 문제를 지나치게 정쟁화시켜 버리면 문제를 전혀 풀지 못하고 합의를 이루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고 이 과정이 그냥 오늘 그대로 노출된 거예요. 네. 어떡하냐. 이제 그럼 한전은 은행 대출 받으러 다녀야 되면 은행은 은행채 발행할 거고. 그러게. 그러면서 한전채만 지금 은행채 발행하지. 발행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럼? 국가에서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을 지금 자꾸 말로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관치가 돼버리면 전체 경제 흐름 자체가 꼬여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요금을 올리는 게 맞았다고 보시는군요.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 이야기하면 욕 먹을 겁니다. 정치인으로서는 가장 어려운 이야기인데 같이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정치적으로 그 정치를 하는 사람 해야 되는 저도 거죠. 올렸어야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러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맨날 그 예민한 질문은 답을 안 하고 네. 그러게 말입니다. 그거 넘어가지 모르겠습니다. 말라고. 전기요금 조금 올려야죠. 조금. 조금 올려서 됩니까? 사실은 30조가 전기요금이 적자인데? 굉장히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일본의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가 예. 부산에 많이 있습니다. 경남 지역에. 네. 왜 많으냐면 전기값이 훨씬 싸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굳이 일본의 비싼 전기를 안 쓰고 한국 한국에 전기를 와서 전선을 통해서 하는 게 싸다는 겁니다. 과연 그게 바람직한 일일까? 네. 이런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가 안정적이고 싸서 공장이 우리나라에 있고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가 우리나라에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꼭 그런 반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기요금 올려야지. 근데 산업용 요금부터 올려야지. 이렇게 항상 얘기 많이 사실은 나오죠. 예전에는 그 차이가 많았었는데요. 최근 들어는 그 차이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우리 가정용도 그렇고 뭐 연구용도 그렇고 사실 전기요금이 너무 싸기 때문에 네. 너무 많이 낭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가격을 통해서 그걸 조절하는 것이 바로 시장 기능이고 그 시장 기능을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한전 부결됐다 법안은 전기료 왜 전기료까지 전기료 안 오른 게 지난 정부부터냐 이번 정부부터냐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어요. 문정부 그 원전 논란 지금 모든 이슈가 다 붙었네 지금. 네. 굉장히 어려운 이슈가 많이 붙는 이슈입니다. 네. 이건. 지금부터 어떻게 할지 잘 고민해 봅시다. 고민해 보시죠. 예. 자 아, 여러 가지 주제 오늘 의원님 나오셔서 뜨거운 주제 계속 던지고 가시네. 예?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알겠습니다. 한 명 가지고는 어려운 모양입니다. 예, 저 이 삼성생명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또 네. 다른 의견이 혹시 있으신 다른 의견 분들은, 있으시면 저희에게 언제든지 예, 연락 주십시오. 예. 그러면 또 뭐 반론 있을 수 있고 그럼요. 개발 또 토론을 합시다.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의원님 오늘도 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정치인이고요. 예, 그리고 연말 정산할 때 네. 저한테 후원금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후원금 하면 10만 원 후원하면 11만 원 돌려받는 10만 원 하면 10만 원 돌려줍니다. 딱 똑같이 똑같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정치인은 근데 고르기만 주면- 하면 돼요. 주면 내가 나라에서 연말에 한국- 돌려받는 거다는 거예요. 10만 원까지만. 예. 5만 원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그걸 초과하면 이제 기부금 공개가 됩니다. 그건 초과하면 기부금이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게 카카오뱅크 스톡옵션 갖고 계시 그랬어요. 그거 왜 포기해가지고 그거 큰 돈 냈는데 그거. 그러니까 정치 자금이 모자라잖아요. 그건 그거고.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뭐 꼭 이용우 의원님께 보내라는 것도 아니고 각자 생각들이 있으시니까 예, 다만 하나씩 마음에 드시는 분 찾아서 골라서 네. 연말에 네, 씁시다. 그래야 유권자들 또 혹은 국민들 좀 더 긴장하고 보겠죠. 네. 합시다. 예. 고맙습니다. 그 얘기 하시려고 그러셨어요? 에이. 고맙습니다. 어려운 발언 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이용우 의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나이 드니까 스튜디오랑 사무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드네요. 누가 나 좀 업고 다니면 좋겠다. 옛날에는 직원 숫자 적어서 그나마 편했는데 야 이건 언제 하나하나 다 하고 있어. 이 프로 왜 그래요? 하루 종일 이메일 보느라고 시간 다 가고 이거. 내가 얼마나 비싼 사람인 줄 알아? 아니 아직도 아마라스텐 안 깔았어요. 그렇게 디지털 전환이 늦어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누가 한 방에 싹 다 된다 그러던데. 아마란스텐? 이런 거 있으면 진작 좀 알려주지. 나만 몰랐네. 이거 좀 복잡해 보이긴 한데 그래도 편하긴 하겠네.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나도 오늘은 집에 일찍 갈 수 있다. 유후! 후후! 맞다. 이따 또 방송 있지. 방송은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 없냐?